요즘에는 단풍이 한창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멀리 나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거리로만 나가도 단풍을 볼 수 있죠. 한 며칠 전에는 그냥 차로 옆에 있는 가로수길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 길을 걸으면서 단풍이 참 기분 좋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도 요즘에 낙엽이 이렇게 쌓였다, 단풍이 참 곱게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두 번은 해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단풍을 보고 마음이 두근두근해서 좀 잠을 이루지 못한다든지 뭐 이런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은 분명 자신의 그 행정적인 연령보다 한 10년 이상 젊은 편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 또 그런 느낌을 못 받았던 그런 분들 중에 오늘 이런 대화를 하고 나서 또 단풍을 봤더니 나도 그렇더라 하면은 뭐 한 5년은 젊은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가을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기온이 떨어진 것을 보면은 벌써 겨울이 좀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런 때면은 아무래도 좀 편안하고 또 옛날 이야기 이런 것을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어떤 그 종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종족이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그런 종족인데 땅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떠돌다가 이제 신이 너희에게 이 섬을 섬에서 머물도록 해주겠다, 이제 이런 그 선물을 받은 겁니다, 신으로부터. 근데 약속이 있었죠. 이 섬에서 거주하면서 살아가되 땅을 너희 키높이보다 깊게 파지 마라, 이제 이런 그 금지령이 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세대가 지나도록 그 종족은 그 섬에서 기거하면서 고기를 잡아다가 교역도 하고, 그래서 아주 풍요로운 그런 섬이 됐다고 하죠. 그 종족의 나라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몇 대가 지나서 이제 그 종족 중에도 부족장 이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고집이 세서 땅을 파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걸 고치겠다, 이러고 나선 것이죠. 종족들은 우리는 대대로 이것을 지켜온 그런 그 규칙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자기 힘센 것만 믿고 그 부족장이 기어이 일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땅을, 사람들을 데려다가 깊이 깊이 판 것이죠. 이제 그랬더니 자꾸 어디선가 그 울리는 굉음이 들리고 이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게 계속되고 있으니까 땅이 기울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제 엄청난 재난이 일어난 것이죠. 집도 무너지고 사람들도 바다로 굴러 떨어지고 섬이 벌떡 일어났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되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섬이 완전히 기울어서 그 부족장은 물론이고 상당수의 그 주민들이 바닷속으로 쓸려 들어가 버리고 섬은 거의 황무지에 가깝게, 그러니까 무인지경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은 그 섬은 바위로 된 섬이 아니고 고대부터 그 고대의 코끼리가 그 섬을 지탱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그 밑에 코끼리가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코끼리 등에 흙이 쌓이고 풀이 돋고 또 나무도 자라고 이렇게 됐는데 사실 사람 키높이가 아니고 사람 키높이의 한 3배, 4배 정도는 흙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신은 사람 키높이 그 깊이를 파지 말라고 안전하게 이렇게 금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60만은 그리고 고집스러운 부족장이 그 사람의 한 3배, 사람 키의 3배, 4배 되는 깊이를 그냥 파고 들어갔던 겁니다. 금기를 깬 것이죠. 그 결과는 모두의 그 멸족 이런 것을 불러왔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끼리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발밑을 받치고 있던 그 코끼리, 그게 무엇일까? 그런데 그게 비단 그 섬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계의 소식을 접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첨단 시대에 살고 있다. 또 우리의 지혜는 대단하고 우리의 기술도 대단하고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변함이 없는 것은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대지, 그것은 과거의 산물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도 또 우리가 사물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빛도 모든 것이 과거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하늘 아래,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의 주인공으로서 오늘 우리가 없던 것을 잊게 하고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하면서 세상이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지런히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운용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 이 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대지는 오늘 여기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회의를 해서 이거 다 공중분해 시켜버리자. 아니면 이거 한 4분의 1만 잘라서 돈 받고 팔자. 이런 결정을 한다면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우리에게 그렇게 할 권한이 있는 것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체제,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 문화적인 요소들, 이런 것을 현재 시점에 다수결로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민주주의를 다수결로 결과를 정할 수 있고, 안 되면 되게 하면 되고, 무엇이든지 오늘 이 나라의 모든 그 자산, 자원을 내가 다 써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을 여기에서, 나중에 보면 우리가 이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세상에 기여하면서 이웃과 공존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다가 갈 때 이 터전을 걷어들고 같이 죽어도 되는 것인가? 그것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재인 민주당은 물론이고 많은 그 젊은 사람들 혹은 선생님들 또 그냥 그 대중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과거에 이 나라가 이렇게 지내왔다고 아주 쉽게 손가락질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가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과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다르게 평가를 함으로써 과거의 역사를 고쳐 써 보려고 하는 것. 그리고 윗대로부터 먼저 살고 떠나간 그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나라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산다는 이유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 어떻게든 할 수 있다 하는 그 교만하고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책임감 없는 그러한 결정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보면서 저 사람들이 나쁘다 하는 것으로 되는가, 아니면 정말 그걸 해서는 안 된다, 잘못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건국하고 이제 72년이 지난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과거에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감상이고 평가이고 이런 것이지, 행정 집행을 통해서 그것을 손을 대면 안 되는 겁니다. 월권인 것이죠. 과거에 이 역사의 주인공, 현실의 주인공이었던 이 한반도의 주민들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결론을 내서, 그래서 이 나라를 운용했고, 또 그렇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을 살아왔고, 그것이 쌓여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나라가 된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차원이고, 그런데 이제 코끼리 섬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났을 때 이미 그곳은 섬이었고, 그래서 마음 놓고 사는 겁니다. 몇 대 전에 신으로부터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금지 명령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전달할 의무는 매 시대를 살아오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었겠죠. 잘 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자기가 지키고 다음 때에 전하고 이래야 하는데, 물론 전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 중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모두를 죽음의 길로 몰아넣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일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보게 되죠. 또 대체로 그렇습니다. 생활이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지금 우리가 코끼리 등 위에 살고 있다 하는 거를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하게 되겠죠. 이제 헌법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헌법은 제9차 개정 헌법이고 법률로는 제10호가 됩니다. 1987년 헌법이라고도 부르죠. 현행헌법 제6장은 헌법재판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88년에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이 현행헌법이 그러니까 개정헌법인데 현행헌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헌법재판소도 만들어진 것이죠. 헌법 제111조 제1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제4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기관 상호간, 그러니까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이렇게 되겠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그럼 국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 사이에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여기까지가 우리의 권한이다. 그런데 너희가 침범했다 하고 다투게 되는 경우에 그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한다 하는 겁니다. 아마 1987년 헌법 이걸 당연시 하면서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그건 그렇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영역을 국가기관이 침범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게 가능할 것인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국가기관은 동그라미입니다. 큰 동그라미. 그 동그라미 안에 작은 삼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삼각형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면 동그라미가 삼각형을 침범할 수 있습니까? 동그라미가 삼각형의 영역에 접근했다. 나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가지고 지방정부라고 불러서 국민이 혼란을 일으키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행정조직이라는 뜻으로
쓰는 말이라면 독자적인 행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에서 쓰는 말이라면 틀린 겁니다. 지방정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연방국가가 아니죠. 대한민국에서 지방정부가 생겨나면 이 나라가 갈라졌다, 쪼개졌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제대로 된 이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온전한 한 덩어리의 국가입니다. 조각조각 퍼즐을 맞춰서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지방정부라는 것이 아예 그 개념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현행헌법도 그렇습니다. 현행헌법 제8장은 지방자치를 규정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러면 위에 어떤 국가기관이 있고 이게 아래에 있는 국가기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현행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인지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11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의회도 두고 있으면 그럼 이것은 작은 나라인가, 별도의 국가인가, 그런 의문을 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의회라는 것은 어셈블리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나라처럼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국회가 아니고 그저 의회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런 혼돈까지 느끼지는 않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인가? 이름에 있지 않습니까? 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냥 단체인 것이죠. 지방자치단체라는 이름으로 이들이 공무원인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국가사무를 위탁해서 그것을 처리하게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장 하면은 여러분이 잘 이렇게 알고 있는 도지사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장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들은 공무원이 맞다. 그렇죠. 그 관계가 좀 복잡합니다. 주민이 뽑았기 때문에 공무원인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부 행정 조직의 조직으로서 위탁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공무원인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이죠. 바로 이런 면에서 1987년 헌법이라고 하는 현행헌법이 지방자치단체하고 헌법재판소 부분을 잘못 깨어 맞춘 겁니다. 그것이 수십 년 계속되어 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런 시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든 떼어내서 연방국가의 주 같은 독립된 어떤 과거 같으면 황제의 나라에서 제후국 같은 그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관여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지방정부라는 말이 그들이 좀 목소리가 높아지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단체를 지방정부로 넣지는 못했죠.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국가기관도 아닌 단체하고 국가기관이 서로 권한쟁의를 할 수 있다. 이거 대단한 모순이다. 이렇게 나오면 지방자치단체가 반역을 저지른 것에 불과하죠. 어디서 권한 다툼을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모순되게 규정이 돼 있을까? 현행 헌법도 결함이 있기는 있습니다. 현행 헌법은 소위 그 꼬뮤니즘, 집단주의를 취하는 그런 의미에서 좌파 정치 성향의 그런 어떤 이념이 상당히 들어가 있는 그런 헌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데 좌파든 우파든 서로 단추를 잘못 꿰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죠. 지금 보면은 1948년 건국헌법에서 그때는 헌법재판소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1988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일종의 개혁입법으로 세워진 기관이다. 참 헌법재판소 문제가 많죠. 그래도 일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니까 문제를 더 많이 만들었고 그렇기는 합니다. 1948년 건국헌법에서는 헌법위원회라는 것을 두었습니다. 이때는 그 사법권의 문제도 생기지 않았죠.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러한 헌법재판소라는 거는 그 법원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차피 하는 일이 법원의 그 일을 밖에서 외주줘서 처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로가 있다면은 법원 밑에 넣어놔야 하는 겁니다. 독일처럼 헌법재판소에다가 최고법원에 인정을 해줘갖고 하는 것은 그들은 연방국가이기도 하고 또 우리하고 많은 것이 다르죠. 국가 체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독일도 그렇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하다 보면 걸핏하면 미국도 그러지 않느냐 그러는데 미국은 우리의 친구 나라인 것은 분명하지만 국가 체제는 상당히 다르죠. 다른 것은 다른 겁니다. 1948년 건국헌법 제81조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는 때에는 법원은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에 대해서 하는 것은 없죠. 물론 그때는 이것이 구성되지도 않았던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건국헌법에도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6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자치에 관한 행정사무와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를 처리하며 재산을 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러고 보면은 건국헌법에 있는 지방자치에 대한 규정이 더 명확하다. 그렇게 보이죠. 현재 우리나라는 이 국가 체제에 대해서 국가를 운용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들이 될 겁니다. 집행정부인 정부, 입법정부인 국회, 사법정부인 법원,
이 세계의 정부들이 법을 두고 자기 마음대로 조금씩 조금씩 권한을 남용하고 그 조금 영역을 벗어나서는 거기다가 편말 세우고 내 땅이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의 헌법재판소, 지금의 지방자치단체 여기까지 간 것이죠.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이 헌법을 벗어나서 탐욕을 부리기 시작하면 국가가 위험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전국 어디도 지방이 아닌 곳이 없기 때문이죠. 서울특별시도 지방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중앙을 놔두고 요즘에 중앙이라는 말을 쓰는데 대한민국에는 그저 대한민국 정부만 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러죠. 그러면 중앙정부는 뭡니까? 서울, 부산, 대전 전부 지방정부인데 중앙정부는 그 지방정부 위에서 서식하는 겨우살입니까? 자기의 처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는 대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다루면서 국가기관도 아닌 지방자치단체를 가지고 국가기관 너희가 나를 침입했다, 침범했다 하는 다툼을 받아주겠다. 어떻습니까? 현행 헌법도 잘못된 부분이 있기는 하죠. 이와 같이 과거를 먼저 맨 처음 시작이 언젠가 하는 것을 돌이켜보게 되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신이 전했던 그 금지령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세월이 가면서 점점 교만해져서 아니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 내가 더 현명하다. 아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 과거는 다 죽어버렸으니까, 미래는 아직 안 왔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이러고 보면 잘못된 것을 결코 인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결국은 코끼리를 깨워서 벌떡 일어나게 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된다. 그런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헌법도 들여다보면 따져볼 일도 많고 또 그 관계를 재설정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많고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하는 사색하는 국민들이 할 일입니다. 학자들도 할 일이지만 모든 국민이 우리 헌법이 상정하는 국민은 이렇게 지혜롭고 리걸마인드가 있고 또 책임감을 느끼고 사는 그런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밝히고 생각해 둬야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문제 있으니까 헌법 고치자.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살이를 너무 단순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혹시 내가 좀 무엇인가를 빠뜨렸다든지 내가 좀 사려 깊지 못했다든지 그런 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만큼은 하지 않겠다. 그것이 바로 지식인의 자부심이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우리의 흔적은 역사가 됩니다. 그런 일을 하는 우리들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리걸마인드가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